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어 있잖아. 사실 미국이 없었으면 다 먹혔어. 일본이고 우리나라고 중국이 다 먹어버렸어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거든. 미국을 잘 이용해야 되고, 사실 미국은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세계법인의 강호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도대체 이 관세 협상이 왜 중요한지, 미국과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번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세를 무역 전쟁의 도구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관세는 무역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미국이 겪고 있는 지금의 구조적인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으로서 관세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고, 그 관세에 대한 카드와 함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로 체결이 됐다는 것은 사실 미국의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지고 물가는 올라가지면서 미국에 대한 국민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또한 미국의 그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성재를 판매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원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관세를 올리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카드만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보완제 성격으로서 같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전에 당선되었고 2017년 당시에 이제 국정을 운영했을 때는 관세에 대한 압박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달라진 것이죠. 이것은 관세에 대한 것을 협박함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만 이번 협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철강에 대한 관세를 증가함으로 인해서 8,700명 정도에 대한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그런 수치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완성재를 역으로 수출하는 최종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인상이 결국은 미국 내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악화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년 전에 리카도라는 경제학자는 각국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서로 무역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평상시에 아주 평화로운 또는 효율적인 것이 잘 유지되었을 때만 작동하는 이론으로서, 즉 트럼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은 지금에 처한 미국의 현실이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적인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을 무너뜨린 아주 중요한 안보에 또는 국방에 있어서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카도에 대한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고 관세에 대한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세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이 붕괴됐다. 두 번째는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 잘하는 것만 더 잘하자는 전략, 그리고 달러에 대한 패권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제조업은 미국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많은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국가의 핵심 주요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모두 해외로 이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패권 전쟁에서 밀리는 조짐, 중국이 더 우위에 설 것이다라는 조짐이 들게 된 것이죠.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씩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정상적인 국가라고는 이렇게 큰 무역 적자를 감내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미국은 괜찮았을까요? 달러를 찍으면 세계가 사주니까 달러에 대한 발권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해서 전 세계는 모두 평화를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게 더 이상 작동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게 이 트럼프 그리고 미국에 대한 현재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무역 적자 개선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우방국이라도 예외 없다라는 것이고, 어쩌면은 우방국을 강력한 하나의 체인으로 구성해서 관세와 투자를 동시에 협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관세와 투자에 대한 협상의 주요 파트너는 그동안 우방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관세도 올리고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도 유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관세를 올리라고 했던 의도보다는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앞으로 생산하고 미국에서 앞으로 공급망을 갖추고 체인을 갖춰서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좀 더 끈끈한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것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한데 중국은 견제하자. 그리고 우방국인 미국 안으로 다 들어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등등에 대한 기술력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국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국가는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 이제 위로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있고 좌측에는 미국과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 있고요. 그 위로는 또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힘든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정학적 위치가 주는 특징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는 가장 큰 자산인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뭐 유럽에 또는 아프리카의 일부에 있는 국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어쩌면 우리나라한테는 더 강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관세율은 아시다시피 25%에서 15% 낮췄고 협력자금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성해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협상은 단순히 15%에 대한 관세냐 13%에 대한 관세냐 일본보다 더 나았냐 안 나았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 손을 잡고 하나의 우방국으로서 끈끈한 체인을 맺겠다. 그리고 미국의 위기를 한국이 같이 극복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결론이지 12.5%냐 13.5%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직접 설비를 가동하고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당신들 위기를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는 구조적 제안으로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실리를 추구하는 이재명식 외교가 통했던 것 같고요. 정치적 종속이 아닌 산업적인 참여자로서 좀 다가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지금 자신의 위기를 관세와 투자 전략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떤 무역 전쟁이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방국인 너희들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이득을 보았다면 지금은 우리를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일본은 우방국으로서 그거에 응답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전략 속에서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행동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고 책임과 리스크도 물론 또한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협상이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끝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안새 스마트한 선택 송도에 숫자 위에 신뢰를 더해 프로답게 안새 외계 안새 the best answer